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광고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전략을 대비해서 광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리고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토즈를 일단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제 얼굴인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너무 확 보이니까 확 부담스럽네요. 지금 현재는 제가 디지털 마케팅 회사 에이토즈 대표인데, 제가 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은 보통 처음에 론칭할 때 많이 광고를 저희한테 의뢰를 주셔서 거기에 맞게 디지털 마케팅의 기획이랑 실행을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제가 좀 대학생 서포터즈라는 프로그램을 좀 주력으로 맡아가지고, 지금 SK텔레콤이랑 광고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대학생 서포터즈 하면 뭐 20명, 30명 생각할지 모르는데, 작년에는 한 300명 정도, 올해는 한 100명 정도 이제 이끌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TG산보나 네이버 같은 이제 포털 업체에서 진행하는 키즈폰들 광고를 좀 같이 기획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이토즈를 좀 소개를 드리면, 고객사랑 함께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하면서 고객사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고요. 현재 가산 디지털 단체에 있고 디딤 섬유와 가까이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메시지는 A부터 Z까지 모든 걸 하고 있는 ATOZ라는 기업이고, 효과 높은 브랜딩을 위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저도 강의하기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그 대표 브랜드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이제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처음에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증기기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기기가 설립이 됐다고 하면은, 21세기엔 누가 뭐라 해도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손안에 작은 세상이 있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과거,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를 지금 좀 비경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또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에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더 공감하실 거라 보고 있고, 디지털 시대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세 개가 가장 핵심 메시지로 가고 있는데요. 1번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도 항상 손안에 항상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헬스케어는 계속 디지털 시대에서 핵심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기계 중에 하나인데, 손안에 왼손에 지금 차고 있는 보통 시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드론은 최장난감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게 또 마케팅 상품과도 많이 연관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세 가지를 디지털 시대 핵심 그 키워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라고 하면 이제 세 개의 단어로 에너지 시대, 그 흔히 말해서 에너지의 휘발유, 기름, 뭐 석탄, 석유 같은 시대의 중심에서 이제는 미래는 이제 현재는 네트워크 시대라고 또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집단 모임에서 좀 감성과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상황이 좀 바뀌고 있고, 이 두 가지 메시지 중에 두 번째인 감성 개인이 오늘 말해야 될 디지털 시대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영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보통 과거에는 수치적으로 많이 데이터적으로 마케팅을 접근했다고 하면, 현재는 예술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수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고 알렸고 또 이게 얼마나 감성적으로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흔히 예전에 고전적으로는, 지금도 뭐 광고라고 하면 얼마나 팔았니?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얼마나 파는 광고가 돼? 라는 말을 많이 해서, 과거에는 물건을 팔지 못하면 광고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단지나 판촉, 또 일반적인 전파, 그러니까 저희 기업의 얘기를 소비자에게 전달만 하는 방식이 주가 됐습니다. 그게 고전적이었고, 보통은 이제 욕구라고 하는 거를 욕망을 자극해서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를 생각해서 제품을 구입함으로 모자람을 충족하게 한다.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이게 김홍탁 과거의 그 광고 평론가분이 실제로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발췌했거든요. 이게 과거의 광고에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접근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디지털 시대에는 광고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좀 핵심이 되실 텐데요. 또 광고 형태가 변한다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당연히 큰 기업들이 어떤 광고를 해야 하는지를 집중하는 게 되게 보이는데, 일단은 100대 광고주별 저희가 매체에서 기존에 저희가 흔히 과거의 광고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신문이나 라디오, TV의 광고를 줄이고,
디지털 광고라고 말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들의 대폭 증가가 지금 눈에서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작은 박스로 넘어가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빨간 박스에 코카콜라나 뭐 애플 뭐 대표적인 건설들이 지금 신문 잡지 광고에 대한 소진을 많이 줄였고 지금 보시면은 소셜 광고에 굉장한 크게 증가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코카콜라나 애플이 국내 매체에서도 언론 보도나 이제 신문 같은 광고를 줄이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을 실제로 증가시키고 있는 거는 이미 광고 업계에서도 잘 많이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디지털 광고가 얼마나 지금 집중되고 있느냐 또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그 디지털 광고의 변화의 핵심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지금 큰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부분에서 광고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주시를 하면 되게 좋고 또 디지털 광고 핵심이 이제 소셜미디어 아니겠습니까?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대표 미디어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들의 변화를 지금 현재 큰 기업들은 현재 먼저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지금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PC 게임도 소셜 채널과 같이 연계해서 많이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주시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의 특징으로 많은 변화의 결론으로 이제 브랜드를 기억하고 인지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소셜 채널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활동하는 채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지하게 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아까 앞서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과 개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가 먼저 생각하고 소비자를 이해하는 광고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 가장 디지털 미디어의 핵심이고 디지털 광고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 저널리즘이라고 말하는 저 광고 단어가 지금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분인데 지금 브랜드 저널리즘이라고 말하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대표로 알고 있는 뉴스나 신문 같은 언론 미디어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광고라는 걸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 시대를 오면서 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미디어라는 것도 기업에서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글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소비자들의 시선에 맞춰서 글을 갈 것인가. 그게 지금 대기업들,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코카콜라나 레드불 같은 광고는 브랜드 저널리즘을 시행해서 소셜 채널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 SK 같은 이제 대기업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기업 소셜 채널에 공신력 있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 지금 모바일 게임 업체들도 제가 아는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도 이런 소셜 채널을 제작을 해서 직접 자신들의 이 기업 소셜 채널에 언론 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중앙동화 같은 언론사가 이제는 기업으로 들어오면서 브랜드 채널이라고 말하는 소셜 채널에 이런 기업형 콘텐츠를 만들고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지금 전략을 많이 가고 있고 이게 브랜드 저널리즘이라는 단어로 현재 광고에서는 꽤 오랫동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의 현재 파급력을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워낙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통계 자료는 페이스북이 죽었다는 자료보다는 페이스북은 현재 현상을 유지하고 또 유저는 소비자들은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워낙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막강하고 그래서 페이스북 그리고 좀 최근에 워낙 핫한 인스타그램 뭐 인스타그램 요새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혹시 손? 인스타그램 안 하세요? 네 그럼 빠른 그러면 인스타그램 뭐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실 수 있고 뭐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페이스북 안 하세요? 네. 인스타그램도 혹시 안 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세요? 그럼 유튜브 혹시 하시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하는 건 어렵고 보는 분들은 많으시죠? 네. 그만큼 사용자 수라는 게 지금 자기가 운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기업들도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서 뭐 저희 광고주 문의조차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문의보다 유튜브 문의가 훨씬 많아진 것을 보면 유튜브에 대한 관심사는 뭐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이거는 제가 이 교육이 아니더라도 유튜브가 워낙 핫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 저널리즘이 꼭 소셜 채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런 유튜브 채널로도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에서 만약에 소셜 채널 운영을 해볼까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기업의 얘기로 다가갈 수 있게,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기사 형태의 콘텐츠와 또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인플루언서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셜미디어가 근데 지금 앞에 들어보면 수치적으로 보면은 뭐 8억 개, 6억 개 그러는데 제가 항상 소셜 채널을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장 막강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무심코 저희도 보면서 느낀 거지만 과거에는 SBS나 KBS, MBC 같은 그 과거 방송, 그러니까 뉴스 채널이 오히려 소셜 채널로 들어왔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TV로 이 방송을 본다 보다 오히려 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본다 라는 게 좀 더 요새는 더 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디지털 시대가 과거에 TV나 저희가 신문에서 보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소셜 채널, 디지털에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안에서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 이렇게 광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디지털의 뭐 파워는 막강하다. 정말 힘이 정말 최고로 올라갔을 때죠. 근데 뭐 그러면 혹시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보시는 분 있을까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뭐 저는 TV로 많이 방송을 보시는 분 공감을 많이 제가 유도를 못하네요.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는데 공감 유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그 소셜 채널에서의 운영하는 방식은 지금 조선중앙동화나 뭐 SBS, KBS, MBC 같은 저희 방송에서조차도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채널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발전과 파워를 가질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소통 공간과 어떤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느냐,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티프렌즈라는 채널들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얘기를 들어라 라는 형태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소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채널, 인스타그램이나 채널들을 운영하면서 그 실제로 SK텔레콤은 이런 형태로 티프렌즈 같은 대학생들, 그러니까 왜냐면은 작년에 YT라는 키워드로 해서 SK텔레콤이 20대와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대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그 대학생들한테 설문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SNS 컨텐츠를 배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또 반대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고 기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디지털 마케팅에서 보면 소셜미디어와 연계했을 때 흔히 이걸 지나칠 수 없는 대표적인 마케팅 채널로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인플루언서라는 채널 말 자체는 그 인플루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말해서 예전에 인플루엔자가 많이 들어오셨죠? 조류 인플루엔자나 뭐다 해서 그 인플루에 플러스 사람, ER이 붙으면 확산자, 영향력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파워블로거다, 뭐 파워 인스타그래머다 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요새 최근에 인플루언서다 라는 말은 많이 이제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뭐 파워블로거다, 인스타그램이다, 유튜버다 다 통칭해서 하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매체에서 그런 말을 저희가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로 저희 디지털 마케팅 업계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저희한테 상담을 합니다. 저희가 파워블로거도 되어보고 싶고요. 유튜버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이분들이 지금 하는 방식. 소비자의 입장에서. 왜냐면은 저희가 유리컵을 하나, 여기 보이는 유리컵을 하나 마케팅을 할 때도 그냥 기업이 얘기할 때 유리컵의 성능이나 유리컵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플루언서들은 그만큼 기업의 얘기보다는 이 컵이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얘기를 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사람들이 찾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가 쉬워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과 개인이 최근에 디지털 마케팅과 접목이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발휘한 게 바로 인플루언서 채널입니다. 이 인플루언서 채널이 저희가 봤을 땐 지금 항상 매년
강조하고 핵심 마케팅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또 모바일 게임이나 뭐 게임 쪽도 이 인플루언서를 지나가서 마케팅을 잘 안 하고 요새는 저희가 많이 그런 채널 문의도 오고 있거든요. 모바일 게임이나 PC 쪽 게임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기업 이름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뭐 비사나 이런 경우도 이벤트를 홍보하면 저희한테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한테 실제 이벤트 체험기나 게임을 체험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달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인플루언서는 뭐 앞에 말씀드린 소셜 채널과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으로 매년 언급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디지털 마케팅 에이토즈 쪽에서도 에이토즈도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티프렌즈 같은 경우도 인플루언서의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대학생 영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채널에 대해서는 뭐 소통 공간과 게임을 모두 엮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마케팅으로도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실제로 광고를 진행했던 그 인플루언서 광고로 진행했던 사례를 모바일 게임과 연결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에서 제가 네이버와 함께 했던 키즈폰 광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키즈폰이라고 하면 육아 이제 아이들에게 그 얼만큼 이쁘게 디자인으로 접목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아이의 여기 시계 차고 있으면 보이시죠?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광고 제안을 해서 노출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쁜데 아이가 차고 있는 저 시계가 뭘까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같이 연결해서 소비자들의 입장을 좀 왜냐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한테 되게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하실 마음 항상 크거든요. 특히 그 아이 키우실 때 또 부모님들이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좀 타겟으로 이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키즈 모델 출신인데 이렇게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해서 상품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즈폰 노출을 저희가 인플루언서와 연결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쪽과 연결한 소통 공간 형태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실제로 좋아요 수 보시면 막 10,000개, 뭐 20,00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저희가 광고 제안을 해서 이제 키즈폰 노출을 하는 방안.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으로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영상을 제가 잠깐 발췌했거든요. 그 모바일 게임하는 이제 인플루언서 유명 그 유튜버인데 IT 쪽 유튜버가 이제 스마트폰 광고지만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얼만큼 잘 돌아가는지 스마트폰에서 이 유명한 이 게임을 얼만큼 이 스마트폰에서 잘 구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 화면이 멈춘 줄 알았어. 2, 11, 12. 이거 필드 몇 번, 뚜벅이고 다니다 보면은, 이거 의문사 하긴 딱 좋은 프레임입니다. HD 중간 5분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원화로 놓고, 거기에서 뭔가 쇼를 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뭐 파밍을 해서 총이라도 한번 쏴봅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먹는데도 한참거리네. 아이고. 좋아. 아이템 좋아. 나쁘지 않아. 프레임이 조금 나쁘지. 아이템은 나쁘지 않아. 발열이 조금 생기면서부터 스로틀링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온다. 그분이 오는 것 같아. 이쯤에서 품질을 원활로 놓고 원활 해도 이게 낮음 중간 옵션밖에 안 뜨는구나. 낮음으로 아예 최하 바꿔볼게요. 17, 18, 조금 올라가네. 그래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10 중후반을 뽑아내네요. 프레임이 완전 널뛰게 하진 않네. 잠시만. 야, 뭔가, 시계 맞았는데. 어디 있냐? 어딜 가려고?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어딜 가려고? 네, 여기까지고요. 네, 잠깐 뭐 약간 게임 보신 느낌이었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스마트폰 광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로 그 아쿠스라는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그 샤프에서 그때 저희가 그 이 스마트폰을 얼만큼 잘 구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왜냐면 스마트폰의 핵심은 물론
저가이실 수도 있지만 얼만큼 저희의 활용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그 게임에 얼만큼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게임이 얼만큼 버벅거림이 없는지,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스마트폰에서 많이 구현을 해서 광고를 하려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튜버랑 광고를 진행을 했고, 이 부분도 조회량 한 3만 4만씩 나와서 꽤 잘 광고를 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얼만큼 소비자들이 먼저 왜냐면 그 스마트폰은 보통 광고주 분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스마트폰의 성능, 칩이 뭐 들어갔는지, 그리고 여기에 뭐 들어갔는지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광고분들에게 제안을 할 때는 조금 더 쉽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미디어 채널과 연결을 시키고, 또 유튜버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도 이게 실제로 어디에 활용이 제일 많이 되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에 같이 연결을 하는 광고 제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게임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실제로 이 스마트폰 안에서, 그리고 또 비용이 이렇게 높은 고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비용의 스마트폰이 이런 게임도 끊김없이 잘 돌아간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언급을 해서 실제로 진행해서 유튜브 광고를 했고요. 실제로 소셜 채널, 자신들의 기업 채널에도 이런 부분을 직접 영상을 가져와서 연결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 이런 채널들의 기업 채널로 운영을 해서 같이 연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의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부분은 컨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감성 부분도 그 컨텐츠 안에 녹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광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얼만큼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구매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브랜드 저널리즘도, 그리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그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자동차, 이건 좀 게임 쪽이랑 좀 다른데, 자동차 쪽 브랜드, F4 광고를 제가 영상으로 그때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녹여서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을 접근하는지 좀 보면서 운전하기 여자 입장에서 편안한지에 대해서 몸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연비 얼마나 나올지 기대돼요. 저희 안쪽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주는 게 눈에 딱딱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까 그 상태 출발했을 때 그 소리 그대로 있는 느낌? 뭔가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느낌보다는 딱 드라이브를 즐기는 그 즐거움이 있는 자동차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캠핑과 여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좀 신나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에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다 뭐 색칠봉이나 아니면은 아이 장난감이나 책이나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과 장거리 이동할 때도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루투스나 이런 기능 같은 거 핸드폰과 얼마나 공개가 잘 되느냐 같은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궁금했는데 좀 스마트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안전한 차더라고요. 코너인을 치고 도는데 흔들리지가 않고 딱 안정감이 있어서 제가 여자들이 운전하기에 정말 편한 차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컨텐츠 보시면 이 영상 보시면 뭔가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감형,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인플루언서와 연결해서 이 자동차가 왜 필요한지, 이 자동차가 어떨 때 필요한지.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 자동차 광고에 흔히 보시면 뭐 몇 기통,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딱 중후한 자동차 막 등장하면서 막 이런 광고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영상의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 소유 타겟으로 잡은 여성분들과 이 자동차를 공감 소통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와 같이 협업해서 만든 컨텐츠고요. 이 부분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호응도 좋았고, 왜냐면 이 자동차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요새 다 자동차 있긴 한데 발로도 문 닫히고 여성분들이 무거운 거 짐 들면은 트렁크 문 못 닫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도 같이 이제 시연하면서 광고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자료는 다 끝났고요. 그 소통이나 공감, 그러니까 30분 안에 제가 이 가장 디지털 마케팅에서 그럼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컨텐츠. 그러니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누구 마케팅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연히 내 컨텐츠가 잘 소비자들과 어우러지고 이해도가 높아서 쉽게 접근하면 누구나 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들을 이해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디지털 마케팅의 시대와 변화는 과거와 현재는 과거는 일방향적인 거에 반해서 현재는 쌍방향 소통이다. 그것을 좀 핵심으로 제가 이번 교육에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뭐 명함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뭐 물어보시면 제가 다 상담 가능하고요. 네, 언제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